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파나니 문학 제니퍼입니다. 여러분 십상시를 아시죠? 십상시는 중국 후한말 영제 때 정권을 잡아서 조정을 농락했던 10여 명의 중상시 즉 환관들을 말합니다. 흔히 한나라는 환관 즉 십상시가 다 말아먹었어 라고 말하죠. 원소는 십상시뿐만 아니라 수염 없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만큼 환관들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습니다. 나관중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원소가 환관들을 막 죽이는 장면들을 볼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나관중의 삼국지에서는 환관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바로읽기의 저자 김운회 교수는 이러한 환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매우 흥미로우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파나니 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후한 말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대해서 나관중 삼국지뿐만 아니라 보통의 역사까지도 흔히 십상시의 난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의 나라가 붕괴하는 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농간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기 때문일까요?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봉관 왕조들에 있어서 나라가 망할 때는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먼저 지속적으로 어린 황제가 등극하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은 황제들이 골골해서 그래서 젊어서 병에 들어 죽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외척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황제를 세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나라에서는 89년에 10살의 나이로 어린 황제가 등극해요. 이어서 105년 생후 100일 된 상제가 등극합니다. 그 후에 13살 안제, 15살 순제, 2살 충제, 8살 질제, 15살 환제, 12살 영제 등극이 쭉 이어지게 돼요. 일단 황제가 자라면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 장악한 권력을 다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정은 이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장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뺏어오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자, 결국 황제는 자신의 친아버지나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환관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자기를 키워준 보모가 죽었을 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처칠의 엄마는 런던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매우 바빴죠. 그리고 아빠는 유명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칠 입장에서는 그의 부모님이 얼굴조차 보기 힘든 아빠 엄마인데 이런 상황에 처칠을 키웠던 사람이 그의 보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모는 처칠에게는 실질적으로 부모나 다름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린 황제에게 환관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정치와 기타 등으로 바쁜 아빠, 아버지. 게다가 아버지에게는 부인과 자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황궁 안에 온갖 암투 속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어머니에게 황제의 어린 자식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결국 황제의 자식들은 대부분 상궁이나 환관에 의해서 길러지고 따라서 환관이 실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해도 과히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어린 황제가 장성에서 대귀족을 상대로 싸울 때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운 황제가 의지할 사람은 그 넓은 궁중에서 누가 있어요? 환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라 환제 때 외척 양기는 2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거예요. 조정의 요직에 있는 그 측근, 그 양기의 측근이 57명이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권력을 독점한 셈인 거죠. 근데 이러한 숨막히는 환경에서 성인이 된 환제는 환관인 선초와 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겨우 양기를 제거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킹코브라를 죽이는 것이 보잘것없는 망구스이듯 대귀족 외척에 대항해서 황제를 보호하게 만드는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을 상실한 가장 허약해 보이는 환관이었던 거예요.
사실 환관들은 학식 면에서 관료에 뒤지지 않았고 궁중 내부 상황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의지할 만했어요. 여러분, 종이를 발견한 그 유명한 최윤도 환관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콜럼버스의 신대륙에 비견되는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했던 그 명나라 장군 정화도 역시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료 그리고 외척의 입장에서는 황제 곁에서 실권을 발휘하는 황관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당시 중국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전제 황권의 시대였죠. 따라서 당시 중국이 혼란에 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황권이 약화돼가지고 외척이나 권신들이 권력을 막 휘두른 경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권이 지나치게 강해서 남용된 경우도 혼란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 두 번째의 경우는 황제가 진시황이 아닌 이상이야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까지로 몰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경우는 오직 전자, 즉 황제가 실권을 잃고 권력을 권신들이나 외척이 차지한 경우입니다. 황관도 황제의 신뢰를 얻어서 권세를 휘두를 때도 있었지만 생식적인 문제로 인해서 권력을 두텁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환관은 황제권을 강화해서 당시로는 사회 안정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을 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황관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황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조의 양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조등이었어요. 유명한 황관이었죠. 조등이 황관이던 시절에 한나라는 외척과 황관들의 권력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조등은 후한 안제 때 처음 황관이 돼서 30여년간 일을 처리하면서 모두 5명의 황제를 섬겼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등은 당시의 실권자인 양기와 함께 황제 옹립에 관여할 정도로 실권자로 부상하게 됐어요. 그 후에 양기가 몰락한 뒤에도 다른 외척들이 황제권을 넘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조등을 비롯한 황관들이 다시금 황제와 힘을 합쳐서 외척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조등은 이때의 공으로 양자를 드리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조등이 그때 양자로 받아들인 아이는 조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는데 그 후에 조승은 조조라는 아들을 뒀어요. 엄청나게 영민했다고 합니다. 조조의 할아버지인 조등은 그 황제를 옹립하기도 했고 그 황제를 외척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까지 했으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영제의 총애가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시죠. 조조가 바로 이 조등의 손자라는 것을 이해하시니까 삼국지에서 조조가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삼국지에서 조조가 당시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건석의 숙부를 때려 죽인 일이 기록돼 있어요. 당시에 조조의 관직이 뭐였냐면 낙양 북부위였어요. 낙양 북부위로 근무하면서 통금 시간을 관리했어요. 근데 그때 건석의 숙부가 조카의 권세를 내세우면서 통금 시간 이후에 지나가려고 내 조카야 이러니까 조조는 규정을 탁 내세우면서 기어이 곤장을 때렸다고 해요. 그런데 건석의 숙부가 매를 맞으면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조조의 명성이 크게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으로 조조의 호탕함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시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십상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조조의 할아버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